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신가요? 요즘 매일 걷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침마다 공원 가는 분들. 정말 보기만 해도 멋집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나는 걷는데 더 아프지?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도 당기고 발목도 자꾸 삐끗하는 느낌 들어요. 이럴 때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참으면서 계속 걸어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 탓만 해야 할까요?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걷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통증을 만들 수 있어요. 무심코 계속 그런 식으로 걷게 되면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걷기, 운동이라고 해서 다 좋지 않아요. 방법이 틀리면 건강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걷기 때문에 병원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계속 걷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란 걸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걸어도 아픈 이유,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무릎에 더 무리 줄 수도 있고요. 허리에 부담 줄 수도 있고요. 발목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흔히 듣는 말이에요. 하루에 10,000보 걷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 많죠. 하지만 그 분들 중 많은 분이 무릎 아프다고 같이 오시더라고요. 운동을 했는데 왜 아프지? 그 이유는 걷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무릎을 너무 꾹꾹 디디는 습관이에요. 다음으로는 신발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스트레칭 없이 바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습관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매일 쌓이면 내 몸이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 꼭 알아야 할 절대 해선 안 되는 걷기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습관은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걷는 게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걷기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걷는 것이 건강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걷기가 오히려 통증을 만들 수 있는지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걷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이지. 맞아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특히 장기적으로 몸에 좋아요. 숨도 차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좋진 않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 좋은 운동이라도 나이 들면 방식이 달라져야 해요. 특히 70대 이후라면 더 조심해야 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봐요.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혹시 예전보다 잘 넘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신가요? 그럼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우리 몸은 나이 들면 달라져요. 그중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관절과 근육이에요. 예전에는 걷다가 뛰기도 하고 몇 시간 걸어도 멀쩡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조금만 오래 걸어도 힘들죠. 그 이유는 바로 근육이 줄어서 그래요. 그리고 관절도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무릎과 발목, 허리는 조금만 잘못 걸어도 바로 반응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 무릎이 자주 아프셨던 분이 하루 10,000보 걷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엔 기분 좋고 상쾌하죠.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무릎이 더 뻐근하고 당기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운동하면 좋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히려 걷기 때문에 아파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걸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60년, 70년을 살아오셨죠. 그 사이에 몸의 균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걸으면 안 맞을 수 있어요. 특히 관절의 각도와 무게 중심이 달라졌어요.
그걸 무시하고 계속 걷게 되면 점점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발이 발에 맞지 않는 경우, 밑창이 다른 신발, 쿠션 없는 운동화, 이런 걸 신고 매일 걷게 되면 발바닥 통증부터 시작돼요. 그게 무릎까지 이어지고 결국 허리까지 아플 수 있어요. 신발 하나가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균형 감각이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균형 잡는 능력이 줄어요. 걷다가 중심 못 잡고 휘청하기도 하죠. 그 순간 발목이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근육이 받쳐주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럼 걷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걷기는 계속 하셔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법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제는 몸에 맞게 걸어야 해요. 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걸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걷기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중 첫 번째 습관부터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무릎에 무리 주는 걷기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걸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무릎이 계속 아프대요. 매일 걷는데 왜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무릎을 꾹꾹 누르며 걷는 습관. 소리 나게 바닥을 디디는 분들 계시죠? 이런 습관이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걷는 건 좋은데요. 방식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무릎 관절은 충격에 민감해요. 매번 내리찍듯이 걷게 되면 연골이 점점 다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걷는다면 무릎은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엔 무릎 앞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계단 오를 때 아파지고 나중엔 걸을 때마다 찌릿하게 통증 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통증을 참고 계속 걷는 것. 그렇게 버티다 보면 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걷게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단순해요. 예전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젊었을 땐 빠르게 걷는 게 좋았어요. 박력 있게 사뿐사뿐 말고 쿵쿵 걷는 시기죠. 그때는 근육도 많고 관절도 튼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관절이 받아주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걸어야 해요. 관절을 보호하려면 몸 전체로 충격을 분산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디디세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로 굴리듯 걷는 거예요. 사뿐사뿐 이 느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은 살짝 굽히고 걸어야 해요. 무릎을 쫙 펴고 걸으면 충격이 더 커져요. 팔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상체와 하체 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느리게 걷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걷는 거예요. 어깨는 긴장 풀고 고개는 너무 숙이지 말고 시선은 앞을 향해서 걷는 게 좋아요. 만약 혼자서 걷기 자세를 고치기 어렵다면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셔도 좋아요. 또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네 발 디딤을 하나씩 느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몸이 기억하면 편해질 거예요. 무릎은 우리가 평생 써야 할 중요한 관절이에요. 절대 소모품처럼 쓰시면 안 돼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늦지 않았어요. 걷기 자체를 멈출 필요는 없어요. 단지 무릎에 부담 주는 습관은 버려야 해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무릎을 지키면 오래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다는 건 곧 자유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걷기 습관도 볼게요. 이번엔 우리가 매일 신고 있는 신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신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매일 걷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하세요. 신발은 편하면 됐지 뭐. 혹시 지금 신는 신발 생각해 보셨나요? 오래 신은 운동화 있으시죠? 밑창이 닳고 쿠션도 거의 없어요. 이런 신발이 걷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충격 흡수가 안 돼요.
그 상태로 매일 걷다 보면 발바닥부터 통증이 시작돼요. 처음엔 살짝 저리고 끝나요. 근데 계속 무시하고 걷다 보면 그 통증이 무릎으로 올라가고 허리까지 영향 줄 수 있어요. 신발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세요. 신발이 무슨 큰 차이가 있어 하시지만 노년기에는 신발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바닥에 충격을 줄여줘야 하니까요. 젊을 땐 근육이 충격을 잘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관절이 약해졌기 때문에 신발이 대신 그 충격을 흡수해줘야 해요. 그래서 쿠션 좋은 신발을 꼭 신어야 해요. 발바닥이 너무 얇은 신발은 피하세요. 특히 가죽 신발, 슬리퍼, 오래된 운동화. 이런 건 걷기용으론 안 맞아요. 그럼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밑창이 부드럽고 푹신해야 해요. 두 번째, 뒤꿈치가 안정감 있게 잡혀야 해요. 세 번째, 발등을 잘 감싸주는 구조가 좋아요. 신발 끈이 너무 느슨해도 안 돼요. 걷는 도중에 헛디딜 수 있어요. 또 새 신발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 마세요. 아무리 새 신발이라도 내 발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신발을 고를 땐 꼭 신어보고 걸어보세요. 발볼이 좁거나 너무 딱 맞으면 피하고요. 앞코가 약간 여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깔창도 바꿔보세요. 요즘은 관절 보호용 깔창도 나와 있어요. 의외로 그거 하나로 통증이 줄어들기도 해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걷기를 계속하고 싶다면 신발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 다리, 내 허리를 지켜줄 첫 번째 방패니까요. 좋은 신발은 내 몸을 지켜주는 시작입니다. 이제 신발 점검하셨다면 다음 습관도 함께 바꿔야겠죠. 이번엔 걷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준비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그냥 걷기만 하면 돼. 스트레칭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준비 운동을 빼먹어요. 걷기 전에 뭘 또 움직여야 하냐 하시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준비 운동 없이 걷기 시작하면 근육과 관절이 깜짝 놀라요. 특히 70대 이후의 몸은 더 민감해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걷는 분들 계시죠? 아직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걷기 시작하면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결국 통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걷기 후에 다리가 뻐근하거나 무릎이 유난히 당긴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준비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준비 운동은 근육을 깨우는 일이에요. 이제 걷는다, 준비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젊을 땐 안 해도 괜찮았어요. 근육이 금방 풀리고 회복도 빠르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몸을 풀지 않고 갑자기 움직이면 관절이 놀라고 근육이 찢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온다거나 허리가 뻣뻣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떤 준비 운동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해요. 걷기 전 5분은 준비 운동 시간으로 쓰세요.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해요. 우선 제자리에서 천천히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기, 발목 돌리기, 종아리 주물러 주기, 허벅지 앞뒤 가볍게 두드려 주기.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시작돼요. 그리고 걷기 시작할 때는 처음 3분은 천천히 걸으세요. 몸을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급하게 걷지 말고 호흡을 느끼면서 리듬을 잡아보세요. 이런 준비 운동은 부상을 예방해줘요. 관절과 근육이 미리 준비되니까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 하나, 걷기 후에도 정리 운동이 필요해요.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천천히 발목을 돌리거나 허리를 살살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근육이 놀라지 않고 편해져요. 매일 5분 준비 운동이 관절을 5년 더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걷기 전 준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지금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제 다음 습관도 하나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올바른 팔 동작 없이 걷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걷는 데만 집중하세요. 팔은 그냥 둔 채 걷는 경우 많죠. 혹은 팔만 너무 심하게 흔들기도 해요. 걷는 건 다리만 잘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요, 팔도 정말 중요합니다. 팔은 걷기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죠. 팔을 안 쓰고 걷게 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한쪽 어깨가 처지거나 허리에 힘이 한쪽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에 불균형이 생겨요. 특히 골반, 허리, 어깨에 무리가 가요. 걷고 나면 한쪽만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반대로 팔만 너무 흔들어도 문제예요. 팔을 어깨 높이까지 흔드는 분 계시죠? 이건 어깨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어깨 관절도 약해지는 나이잖아요. 팔을 과하게 움직이면 염증 생기기 쉬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팔은 자연스럽게만 쓰면 돼요. 팔꿈치를 약간 굽힌 상태로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팔은 다리의 움직임에 따라가게 하세요. 힘주지 말고 뻣뻣하지 않게 딱 어깨 아래 정도까지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넓게 흔들지 말고 몸통 옆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가장 좋은 건 리듬감 있게 걷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이면 몸 전체가 조화롭게 운동돼요. 이렇게 걷기만 해도 허리 통증이 줄어들 수 있고 어깨 긴장도 풀릴 수 있어요. 또 혈액순환이 훨씬 잘 돼요. 팔을 잘 쓰면 폐와 심장도 자극돼요. 걷는 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팔을 아예 안 흔드는 분이라면 걷기 전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한쪽 팔만 움직이지 않나 확인하고 리듬이 잘 맞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걸을 때도 좋아요. 서로 걸음걸이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도 잘 움직이게 돼요. 걷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써야 하는 운동이에요. 팔을 잘 써야 걷는 게 편해집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움직여 보세요. 하체뿐 아니라 상체도 편안해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습관 하나만 더 남았어요. 걷기 자체는 열심히 하는데 시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시간 날 때 그냥 걷는다니까요. 어디든 상관없잖아. 걷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걷는 시간과 장소를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생각날 때 아무 데서나 걷죠. 하지만 이게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환경에 민감하거든요. 70대 이후엔 더더욱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낮에 햇빛 쨍쨍할 때 걷는다. 햇볕이 피부를 자극하고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요. 심장은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해요. 숨도 가빠지고 땀이 갑자기 확 나요. 결국 걷고 나면 더 피곤하고 지쳐요. 특히 여름철엔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겨울엔 또 너무 추워요.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호흡기에도 부담이 갑니다. 몸이 굳은 상태로 걷다 보면 근육이 쉽게 놀라요. 아침 일찍 너무 이른 시간도 위험해요.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 걷기 시작하면 관절이 뻣뻣하거든요. 그럼 언제 걷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해가 막 떠오른 오전 9시쯤이 좋아요. 햇빛도 너무 강하지 않고 몸도 어느 정도 풀려 있는 시간이죠. 또 공기도 비교적 깨끗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으로 좋은 시간은 해 지기 전 저녁 시간. 단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는 게 좋아요. 시야가 어두우면 낙상의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걷느냐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동네 아무 길이나 걷죠. 근데 인도나 오르막이 많은 길은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차가 많이 다니는 곳도 위험해요. 평평하고 단단한 길을 고르세요. 공원 산책로나 운동장 둘레길이 좋아요. 요즘은 실내 걷기 공간도 많아졌어요. 비 오거나 추운 날엔 실내도 활용해 보세요. 한 군데서만 걷지 말고 주기적으로 코스를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같은 장소만 걸으면 지루해지고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큰 소리로 듣지 마세요. 주변 소리도 잘 들어야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꾸준히 걷기. 무조건 오래 걷는 게 아니라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걷기. 이게 몸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걷기의 기본을 다졌어요. 잘못된 습관 5가지도 확인했고요. 다음 영상에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걷는가?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